안녕하십니까. 시사리포트의 박승민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현송월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현재 북한 권력의 2인자는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북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현송월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송월은 현재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북한 정권의 핵심 요직입니다. 그녀는 또한 모란봉악단 단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현송월은 1977년생이니까 올해 45살인데요. 그녀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하고 왕제산 경음악단과 보천보 전자악단 등에서 활동한 가수 출신입니다. 준마처녀가 대표곡으로 전해지고 있지요. 그런데 현송월이 모란봉악단 단장이 되고 그 후에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노동당의 부부장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하지만 북한에서 부부장 직책은 한국의 차관급 권한 이상의 상당한 권력을 가진 포스트입니다. 당시 일개 가수가 선전선동부 부부장까지 승진하는 것을 보고 외국의 언론들은 놀랐었습니다. 하지만 현송월이 초고속 승진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전혀 보도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현송월은 2006-7년쯤부터 김정은의 비서로 일했다고 합니다. 김정일이 생전에 현송월을 후계자가 될 김정은의 비서로 붙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송월은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김정은의 비공개 시찰과 행사에도 동행했고 김정은과 많은 일정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모란봉악단 배우들을 선발하는 오디션에서도 김정은은 현송월과 함께 심사를 받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맡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주된 역할은 정치 행사입니다. 현송월의 임무는 김정은의 1호 행사를 매번 조직하고 지휘하며 지도자의 권위와 안전을 옹호, 보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참석하는 행사를 1호 행사라고 하지요. 현송월은 김정은의 1호 행사에 참석하는 간부들을 직접 선정하고 그들의 서열 배치와 좌석 배치까지 직접 정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좌석 배치하는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권위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수행했었고 북한에서 김정은이 참석하는 모든 정치 행사에 밀착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송월은 김정은을 밀착 수행하면서 권력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와 고위 간부들의 인사권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현송월의 권력과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합니다. 흔히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현송월은 김정은이 참석하는 행사에 눈에 거슬리는 간부가 있으면 그를 즉시 해임하고 처형까지도 건의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현송월의 파워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2인자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현송월 앞에서는 쩔쩔매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과 고위 간부들이 모두 박수를 치고 있는데 현송월은 혼자서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통의 수행비서였다면 김정은 앞에서 이런 모습은 보일 수 없겠죠. 실제로 현송월이 외부 세계에 자신의 파워를 보여준 것은 2015년 12월에 모란봉악단과 공훈합창단의 공연이 중국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예정되어 있었는데 중국 측이 공연 배경화면에 미사일 부분을 문제 삼자 현송월은 원수님께서 지도하신 작품에 점 하나 토시 하나 뺄 수 없다며 3시간 전에 공연을 전격 취소해버리고 공연단을 이끌고 북한으로 귀국해버렸던 것입니다. 중국에 나와서 그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북한에서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현송월이 김정은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3년 8월에 은하수 관현악단 배우 12명이 끔찍한 처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 처형 명단에 만삭이 되어 김정은 앞에서 노래 부르던 현송월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동당 간부들이 회람하는 처형자 명단에 현송월의 이름도 올라 있어 당시 한국의 언론들도 현송월 처형에 대해 크게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처형된 줄만 알았던 그녀가 2014년 5월에 인민군 대좌 군복을 입고 모란봉 악단 단장으로서 화려하게 등장했었습니다. 당시 평양 시민들에게는 현송월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송월이 다시 살아나와서 모란봉악단 단장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자 많은 평양 시민들은 노동당에서 인민들을 속였다고 웅성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송월이 처형되지 않고 살아나온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모란봉악단 배우들을 선발하는 오디션에서 김정은이 현송월과 함께 심사를 받다고 했었죠. 이 오디션을 보러 간 자리에 김정은이 현송월과 함께 속옷바람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전부터 김정은과 현송월이 애인 관계라는 보도는 있었는데요. 이 오디션을 보러 간 여배우는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현송월은 2012년 5월 초에 평양 산원에서 김정은의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현송월이 평양 산원에서 아기를 낳자 1시간 후에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행원들은 평양 산원을 떠나기 전에 병원 담당자에게 현송월의 입원 기록과 출산 기록을 모두 지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송월의 출산 사실을 삭제하고 비밀에 붙이게 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아이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증언한 북한의 전 고위 간부는 평양 산원과 관계가 있는 고위 간부들의 부인을 통해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현송월이 김정은의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은 문화예술 부문의 간부들과 고위 간부들의 부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현송월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은의 아들은 2012년생이니까 올해 만 10살이 되며 초등학교 4학년쯤 될 텐데요. 그 남자아이도 자기 아버지 김정은이 어린 시절 원산에서 보냈던 것처럼 외부 세계와 차단된 세계에서 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전자전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의 정식 부인은 이설주이지 않습니까? 이설주 부인은 2012년에 김정은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그해 5월에 현송월이 김정은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쩌면 이설주가 첫 아이를 낳기도 전에 김정은과 현송월의 불륜 아이가 먼저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과 이설주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때 당시 김정은과 이설주가 갓 결혼하여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함께 나타나며 TV를 통해 외부 세계에 알려졌었는데요.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현송월이 김정은의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 유교적 사상이 지배적인 북한 사회에서 지도자의 도덕성과 권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무오류, 무결점의 신적인 존재로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설주와 신혼초인데 이설주의 아이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불륜의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도자의 명예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전 고위 간부는 당시 국가안전부 관계자의 말로서 김정은이 은하수 악단 배우들 12명을 긴급 체포해서 잔인하게 처형한 것은 그 배우들의 입을 통해 현송월이 김정은의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들은 성적 비디오를 제작해 판매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사신 고사총으로 처형된 뒤에 화염 방사기로 흔적도 없이 불태워졌다는 것은 당시 대학생의 신분으로 처형장에 동원되었던 탈북민의 증언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은하수 관현악단은 김정일이 2009년 5월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그에게 선물한 관현악단이고 그 배우들은 김정은을 위해 복무하는 배우들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직접 그 배우들의 오디션을 보고 채용했고 그들의 공연을 보면서 즐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현송월과의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에게 충성했던 은하수 관현악단 배우들을 잔혹하게 제물로 삼은 것이죠. 옛날 왕조 시대도 아닌 오늘날의 한반도의 북녘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김정은이 고모 김경희를 독살한 이유, 김정은에 대한 거친 욕설과 현송월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때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전 고위 간부의 말을 빌어 김경희가 독살된 이유를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뒤에 김정은에 대한 김경희의 강한 증오심과 거친 욕설 이외에도 김정은이 현송월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때문이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김경희는 오빠 김정일이 남의 부인이었던 성혜림을 이혼시킨 후에 성혜림이 낳은 아들 김정남으로 인해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 당시 오빠 김정일의 후계자 이미지와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것을 걱정해 성혜림을 신병 치료를 목적으로 모스크바로 보내게 되었고 성혜림은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다 사망했습니다. 성혜림의 묘지가 지금도 모스크바에 있지요. 이뿐만이 아니고 당시 김정일이 만수대 예술단원이던 고용희와의 사이에서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들이 다름 아닌 김정은 형제 3남매이지 않습니까? 이 고용희와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3남매도 평양에 살지 못하고 원산 602 별장에서 살다가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에 평양으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고모 김경희는 집안 어른으로서 지도자의 권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정은에게 현송월과의 아들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김정은에게 조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전 간부는 김경희가 조카 김정은에게 현송월과 그가 낳은 아들을 과거 성혜림처럼 외국에 보내라고 조언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자신도 서자라는 이유로, 여기서 서자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김정은 자신도 어머니 고용희가 아버지의 정식 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지방도시 원산에서 할아버지 김일성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이 자라서 트라우마가 크게 자리하고 있을 텐데 고모 김경희가 현송월과 그 아들을 외국에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경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 전 고위 간부는 김경희가 독살된 직후에 현송월이 대좌 대령 계급장을 달고 당당히 등장했던 것을 김경희 독살과 연관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송월과의 관계를 문제 삼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녀가 당당히 모란봉악단의 단장으로 등장하지 않았겠는가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북한에서 권력 2인자로 보이는 인물은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하지만 북한 국내 정치에서 또 실제 권력에서 제2인자는 현송월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북한 전 고위 간부는 지금 평양은 여인 천하의 세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북한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후일 이설주의 자식과 현송월의 자식이 왕자 간택 문제로 어쩌면 김정은과 암살된 김정남과 같은 현상이 재현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상 시사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용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